안녕하십니까. 신논현역 근처에서 법무사하고 있는 위계연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낙찰 사례를 통한 경공매 절차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법원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고, 특히 이제 경매 개장을 2년가량 해왔고,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경매 공매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차분히 경매 공매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경매 공매가 무엇이며 경매 공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앞서 경매란 무엇이고 공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매는 보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매각 절차를 공매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을 것입니다. 공매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매각 절차로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공매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에 의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보통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의 원인은 보통의 경우 채무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있을 것이고 강제경매가 있을 겁니다. 임의경매는 보통 우리가 아는 근저당에 의한 경매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즉 이행판결, A는 B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든 이런 이행판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매 절차의 대표적인 것은 체납처분 절차, 세금을 체납해서 세무서나 제자체 등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걸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그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 또는 보통의 경우에 우선수익자가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사가 진행하는 그런 공매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입찰 방법의 차이로는 경매 절차는 낙찰자가 법원의 현장에 가서 직접 입찰표를 작성해 가지고 투찰한 후에 집행관이 투찰자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낙찰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원의 현장 입찰이 있을 것이고, 공매는 이와 다르게 인터넷 입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휴가를 낼 수 없는 때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가나 아파트를 낙찰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이런 인터넷, 휴대폰 입찰과 더불어 현장 입찰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즉 보통의 경우는 약 50%까지 유찰이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입찰 보증금에 있어서 경매 절차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즉 최저가가 2억이라고 보면 보증금은 약 2천만원 정도를 준비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수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본인이 입찰하는 입찰가액의 10%, 즉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라고 보면 입찰가가 내가 쓰고 싶은 입찰 가격이 3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억의 10%인 3천만원, 즉 경매는 2천만원을 준비하면 되지만 최저 매각 가격의 10%, 공매는 내가 입찰하는 가격이 10%, 즉 3천만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공매 절차는 인터넷 입찰, 휴대폰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감률에 있어서도 경매 절차는 중앙법원은 20%, 기타법원은 약 30%의 저감률, 최저 매각 가격에서 20% 내지는 30%를 다운시켜서 그 다음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공매 절차는 보통 10% 정도를 다운을 시킵니다. 10%, 10%, 10%. 일주일 단위로 보통 10%로 다운시키고, 만약 최저 매각 가격이 50%에 도달하게 되면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 공매 절차를 중지한 다음에 다시 100% 내지는 110%, 120%에서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도 낙찰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납부 방식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게 낙찰된 이후에 보통 한 달 정도 대금 납부 기한을 주어지는데, 공매 절차에서도 보통 그 기간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입찰하는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간이한 절차라고 말하는 것은 정식 재판,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인도명령, 즉 서류를 보내는 그런 약간 비송사건 비슷하게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점유자가 만약에 그 점유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즉 집행관을 동원해서 점유자를 그 부동산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정식 재판을 만약에 한다면 이 정식 재판 절차는 보통 1심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심까지 간다면 3년도 걸릴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가 아닌 간이한 인도명령 절차가 있는 것이 이 경매 절차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매 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도명령 절차가 없고 오직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매 절차에서는 점유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공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기에 대단히 용이한 조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과연 공실인 건지,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명도가 용이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매 절차는 이와 달리 보다 계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한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경매와 공매 절차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후 시간에는 경매 절차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차근차근 알아보고, 그 이후에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논현에서 법무사라고 한 위계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